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북한 이야기라. 북한 이야기 이것도 관원에 잡혀서 이거죠. 관원에 잡혀서 관가에 있는 허언병에 잡혔더라 이런 얘기요. 이건 어디서 잡히죠? 안변 서광사에서 그 개근불사 증명을 해주시고 이제 속복으로 다 갈아입으셨어요. 안변 서광사까지만 해도 경호선사가 승복을 입고 계셨죠. 그런데 아니더라. 안변 서광사에서 나와가지고 원산바닥에서도 승복을 입었다 그랬죠. 너는 누구냐 정체가 중이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제 비승비속으로 말하자면은 비로간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비승비속으로 이렇게 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중이란 말이냐 거렁뱅이란 말이냐 하니까 중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1904년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경호가 안변 서광사에서 개근불사의 증사로 공식적인 선사의 신분으로는 마지막 불사를 마치고 10월 15일 날 이 개분불사를 했으니까 내내 그 10월 15일이 그거잖아요. 정한 거. 그래서 서광사에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새벽에 영월로를 지나며라는 시 하나를 남겨요. 그 영월로는 어디에 있더라? 영월로는 어디에 있더라? 영월로는 서광사. 서광사 누각 이름이 서광사 누각 이름이 서광사 누각 이름이 영월로예요. 영월로에서 또 경호사는 또 아무 데서나 시를 안 쉬시죠. 폼생폼사로 그 새벽에 이거 쓰시면서 내려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대중도 모르게. 영월로를 지나며 나라는 시를 봐도 보통이 아니에요. 시 한 수를 혹시 얻었죠? 했나? 시 한 수를 남기고 훌쩍 떠난다. 그리고 경호는 얼마 후에 원산에 도착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다음은 경호법어에 보이는 경호의 1화 38가지 중에 그 법화와 행리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1905년. 잘못된 거예요. 1905년이 아니야. 1904년 10월달. 우리나라가 일본 침략에 의해서 을사오조약 이것도 거짓말.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했죠. 그 다음에 한일합방은 1910년인데 이때가 을사보호조약 그 한일합방으로 일본 경찰 우리나라의 치안을 그때가 아니에요. 이건 1904년. 바로 그냥 안병 서광사에서 내려온 거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 쓴 거야. 김태읍이 그 경호법어를 쓸 때 물론 임중빈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모르니까 그거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안변 서광사에서 바로 내려오면 바로 원산이에요. 거기가. 이때 경호는 비로간을 크게 만들어 머리에 쓰고 이거 뭐셔? 일본 놈들한테 대항하기 위한 장발령이죠. 그래서 검은 장갑을 걸친 검을 장갑이 아니라 장삼 여기 하나 지워주실래요? 라고 하면 미안해서 어쩌나 지금 나오고 지랄려. 검은 장삼 검은 장삼을 걸친 장삼. 그러니까 이 검은 장삼을 왜 걸쳤을까요? 경호선사가. 우리는 요즘에 그 진관 스님이 검은 장삼 걸치더구만. 왜? 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경호선사가. 검은 장삼을 걸친 한 거렁뱅이 승려로 맨발인 채 한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시뻘건 고기를 들고 과가 아니다. 이것도 경호선사나 하니까 이 짓을 하지. 다른 한 손에는 시뻘건 고기를 주양자에 매다. 어깨에 메고 거리를 흐르다. 일부러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선사 경호가 이 제정신이하고 미치지 않은 바에는 지금 이 종로바닥에 원산바닥에 담뱃대 들고 다른 한쪽에는 시뻘건 뻘건 고기를 주장자에 더렁더렁 매달고 어깨에 메고 말이 돼?
검은 장삼자락에다가 비로간은 뒤집어 쓰고, 유생들이 쓰는 비로간 있잖아요. 과간이요. 뚫렸다. 구척정신의 괴승이 시내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그의 모습을 비상무에서 마치 그때 마침 순찰하던 헌병 보조원 두 사람이 정치불명의 행색을 한 이 괴승이 일부러 하는 거라니까. 역경계 몰라요? 라고 큰 산적의 괴수쯤으로 의심을 품고 경호를 다짜고짜 체포했죠. 결박해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려. 경찰서가 뭐라 그러죠? 야 이놈들아, 응? 너희들이 이 경호를 이렇게 끌고 가면 튀겠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 천하에 이 송경호야 이놈아. 경호서 이때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때 경호할, 야 이놈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빼고 가. 걸어가게 하라니까 못 가. 이거 하나 빼먹었지? 안 빼먹었네. 끌고 가니까 메고 가라 그래요. 하고 땅에 납죽이 주저앉아 버린다. 그들은 하는 소시의 개인 장목을 가지고 와서 경호의 양다리와 두 팔을 엉엉 묶어서 메고 가니까 어디 먹어. 두 팔 양다리 사이에 강목을 집어넣고 들쳐매고 뺨을 빨빨 흘리며 헌병 풍견대로 앞송해 가는데 경호할 경호가 그래도 어지간한가 보구나. 아이고 경호 스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중약. 그래가지고 돼지게 두드려 맞아. 죽도록 돼지게 두드려 맞아야 아주 그냥 그 첩자인 줄 알고. 에? 사형 직전이야? 숨 꺽꺽 넘어가기 직전이죠. 에? 중약. 이것이 바로 경호의 진면목으로 경호는 역경계의 비도를 거침없이 행하고 있더라. 어디서? 원산바닥에서. 자신의 경계를 시험하고 드러내 보이는 행리를 남쪽에서도 이미 여러 번 보인 적이 있죠. 근데 여기는 남쪽이 아닌데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비도를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죠. 역경계의 비도를 행하고 있죠. 이때의 경우는 무슨 죄인으로 잡혀왔습니다. 불구하고 왜 잡혔는지 몰라. 독립군의 무슨 괴수나 산적 등으로 큰 죄인으로 알고 헌병대장이 직접 취조하는 가정에도 아무 표정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던 경우는 마침내 그에게 지푸름을 전했어요. 죽기 직전에 돼지게 두드려 맞아서 그냥 이 선열이 당자해 죽게 생겼어. 에이라 모르겠다. 지필목 좀 가져와 라고 해가지고 써준 게 뭐더라. 원래는 여기서 토굴가거든요. 토굴가를 써줬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거 3법인을 써준 거로 돼 있어요. 카더라니까. 뭐뭐라 카더라. 응? 뭐뭐라 카더라 하다 보니까 이 경어 법어 38가지에는 재행무상 재범무와 시생멸법 그 열반적정뭐 그거를 써줬나 봐요. 따라 써줬다고 써 있는데 또 김태읍의 김태읍의 이 이야기에서는 토굴가를 써줘요. 어떤 게 맞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어. 토굴가든 산법인이든 이 휘호를 써갈겼다. 이렇게 경어는 자신의 경계를 말없이 대신하였다. 경어의 이런 모습을 보고 경어가 이미 범상치 않음을 알아차린 헌병투모 야마모토 자신의 집으로 모셔 며칠을 두고 대우를 농숭하겠죠. 끝내 이 집에서는 또다시 놀라운 역행을 감행하죠. 어떻게? 이분이 달라는 거 다 줘라고 했더니 그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가지고 달아나? 그리고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돈 쓰고 주변들에게 다 나눠줘. 이 집에 보관된 엽전 그릇을 끄집어내어 당신 주머니에 가득 넣어가지고 시가로 나아가 술을 받아먹고 또한 나머지는 배고픈 거린들에게 나눠주고 당신 마음대로 자유롭게 처신하는 역경계의 무행리를 거침없이 행하고 또다시 북으로 행했다. 근데 이게 좀 생략된 부분은 야마모토가 절대로 야단치지 말고 노잣돈을 다시 또 주시죠. 주죠.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줘요. 통행증.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
라서 통행증까지 써주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틀린 것도 뭐냐면 또다시 북으로 행했다야. 근데 북으로 행하지 않아. 이것도 전봉주 나오면서 제가 이 시를 다시 조사하니까 그것도 놀래가지고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여기 황해도로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누구네 집을 들려? 박영상현의 집을 들려요. 만약에 경허선사가 거기에서 그냥 북으로 갔다면은 그쪽이 바로 삼수갑산이에요. 근데 경허선사는 그렇게 가지 않지요. 내려와가지고 박영상네 집을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어디요? 묘양산을 들리고, 벽동군을 들리고, 또 영변군을 들리고, 그죠? 영변 신시가지를 들리고, 후창군을 들리고, 장진강을 들려서 가한계에 도착하는 이러한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북으로 향하지 않아요. 요거는 거기 경어 그 일화 38가지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요 부분이 또 인간경어 평전. 이러한 김태읍의 인간경어 병전에서도 전하고 있다. 김태읍이 전하는 내용은 구척장신의 괴승의 행보다. 대사는 그와 같이 구척장신의 비승비석의 풍채를 꾸며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때에는 맨발로, 이게 그거예요. 원산 등지를 경과하게 되었다. 이게 비승비석이에요. 대사는 하도 발이 커서 시장에 나가 집신으로는 받을 것이 없는 거로, 맺는 것이 없는 거로 집신만은 자신이 삼아 심고 다녔는데 미처 삼지를 못하고 떨어졌을 때는 맨발이지 뭐. 발을 받고 다녔다. 이때에 소위 복도의 이름을 듣던 토비군이, 그때는 폭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다 그랬죠. 최초의 폭도가 뭐예요? 홍경래에는 1811년, 그리고 또 1862년에는 진주밀란, 그리고 요즘도 이게 폭도들이 사이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폭도꾼의 그 토비병들의 그 두목 아니냐, 개수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경허선사가 이제 오해를 받게 되죠. 이곳저곳에 일어나는 거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수비대가 군데군데 있어. 이 수비대라고 해봤자 관군인데 이 관군 놈들이 또 일본 병들이 있었어요. 대사는 어떤 수비병 참을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발견되어 주 이 인물로 보이게 됐죠. 이놈이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도 내내 김태읍이 쓴 그대로 들어있어요. 김태읍이 쓴 인간의 평전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카다락 아주 많아요. 이 김태읍도 100% 이게 진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지. 그래서 대사를 붙들어다 놓고 명색이고 중이요. 머리에는 감투도 안 받친 속립을 썼어요. 근데 저쪽 경어 일화에는 또 비로관을 썼다 그랬죠. 비로관과 속립은 좀 달라요. 몸에는 장삼을 입고 저쪽에는 검은색 장삼을 입었다 그랬죠. 한 손에는 고기 들고 한 손에는 술병. 아까는 한 손에는 술병을 있었나? 아니에요. 아까 거기에는 한 손에는 고기들, 지팡이에는 붉은 시뻘건 고기를 매달았고 한 손에는 담뱃대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한 손에는 고기 들고 한 손에는 술병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있거나 말거나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경허선사가 맨발로 거시기 했다는 거, 거시기한 것만 중요하죠. 겁대가리 없이. 예, 그래서 맨발로 어정어정 돌아다. 뭔지 청체를 할 수가 없다 하여 사살하라고. 여기서는 또 사살하라고 했다는데 거기서는 헌병대장이 야마모토가 신문했다 그랬죠. 그들은 대사를 폭도꾼의 보벌군으로 정도로 알거나 무연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무연하면은 그렇지 않거나 그불이의 대장 괴수로 여겨서 변장을 했더라 라고 변장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위선 대사를 흠뻑 취조하고 놀리다가 죽이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붙다가 칼로써 목을 싹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며 목을 들이대라 하니까 대사는 서슴지 않고 목을 들이댄다. 협일 거예요. 근데 협자가 아주 안 보여. 그래서 그냥 물음표로 한 것뿐이에요. 돋보기 5개 갖다가 다 봤어. 여기서 수비대장 누구? 야마모토. 그러니까 여기 수비대들도 전부 다 일본 놈들이 그때 당시에는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거의 1904년이니까 5년에 그놈들이 1905년에 뭐 하죠? 을사보호조약 하나?
을사보호작한다. 좀 이상하게 얘기했던지 칼을 내리고 호크를 하느냐고 지피를 줘. 아까 거기 그 경호 그 1화 38가지는 뭐예요? 경호선사가 지필목 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기서는 그러느냐고 지피를 줬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옳아? 어떤 게 옳기는 그게 왜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략. 이렇게 그 전하는 내용들이 다 카더라하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특히 김태엽 스님은 더 많이 막 그냥 육두문자 날려가면서 경호선사를 쓰레기로 만들어 놨는데 일면에 그 공로도 있지만 일면에 아주 폐악질을 해댄 것도 있어요. 공과 사는 구분하고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그리고 그래 이러한 도담을 써버렸더니 그 도담이 뭐예요? 그 도담이 토굴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토굴가가 써졌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대장은 한문에 소양이 있고 는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 일본 놈들이 불교는 좋아하잖아요. 거기는 뭐 95.99.9%가 불교 믿는다면 대사의 병필과 병문을 보더니 그만 끌어와서 앉히고 취조하다가 끌어와서 이제 앉히고 술을 마시라 하며 대사는 소배주로는 본시의 양이 안차 속이 자라 나는 소배주는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조그마한 술잔은 병째로 내놔라 병주를 내놔라 하고 대장은 정종 일병 일승입에 병주를 내놓았더니 한 대 술을 한 대나 되는 술을 병째로 다 들이키고는 왜 이렇게 심심해 이거 싱거우냐고 했다. 그러므로 대장은 대사를 일본의 일효 스님 같은 일본에는 또 이렇게 배짱이 크고 경호스님 같은 분이 일효 스님이 있었다 그래요. 일효 같은 쾌한나마 쾌한나마가 뭐죠? 남아 대장보 쾌걸 쾌걸을 쾌한나마라고 하죠. 걸승이라 하고 시비까지 주며 보시금까지 주면서 주차로 주며 또 가는 곳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까지 써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대사는 10년 무예한 마음이 걸림이 없는 이런 얘기죠. 10년 무예한 무유공포한 무유공포 알죠? 어디서 나와? 천수경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자 무유공포라는 것은 뭐야? 공포심이 없다는 얘기죠. 겁이 없는 거. 그래서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런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무심도인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심한 도인이었더라고 김태읍의 인간경에 써 있어요. 이는 강계 땅에서 박진사로 행하던 만년의 일로 이게 잘못된 거죠. 박진사 때 이걸 한 게 아니라니까. 뒤늦게 서사매와 극대를 받았다며 이에 앞서 공주 경찰서에 잡혀가 야마모토 순경에게 직사각게 얻어먹든지 북과 종이를 청하여 못을 이것도 이상한 거죠. 공주 경찰서에 경호선사가 잡혀간 적이 없어요. 이 야마모토 순경이 바로 원산 바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경호선사는 공주 경찰서에 안 잡혀갔어요. 그리고 북과 종이를 청해서 먹을 간되었다는 일필휘지의 글도 있다. 이게 이제 김태읍이가 쓴 거죠. 그 뜻을 얻었다면 거리의 한담도 다 진리에 가르치며 말하는 주인을 알지 못하면 용궁의 간직한 보배로운 경전도 한껏 참고 들다. 요거는 또 어디에 써 있냐면은요. 그 경호선사가 어디 마정령 그러니까 고금당에서 내려와서 마정령에서 애들한테 그 주장자 주고 돼지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경호사가 읊은 이야기 속에 이게 더 들어있어요. 또 이것이 또 어디에 또 언급되어 있냐면 이게 어디에 언급되어 있더라? 다른 데도 언급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경호사 여기 써 있다. 오마이갓 대단해. 이 내용은 경호가 해인사 시절에 그가 남긴 7개의 영찬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화상 영찬 뭐 인봉화상 영찬 있잖아요. 거기에 그 동국화상 영찬에 이게 써 있어요.
동국 화상영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어서의 진여 법문으로 이거 그대로 써 있어요. 불이법의 경계를 드러내는 중도 법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이 경어선사가 이걸 쓴 것만은 확실하고요. 동국화상영찬은 1903년에 쓰신 거라. 그 다음에 이거를 써먹은 것은 지금 1904년에 어디서? 원산바닥에서 써먹은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공주경찰서가 나오느냐고. 공주경찰서 얘기는 또 뭐냐. 그거 영주삼이가 경서사 제자인 영주삼이가 어디 연천봉에서 내려오다가 그 누구한테 김도영한테 걸려가지고 영주삼이 살인사건 있잖아요. 그게 공주경찰서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공주경찰서에서 경호선사를 데리다가 직사하게 두드러 팬 게 아니라 어디서 감히 경호선사를 직사하게 두드러 패. 그래도 이 남쪽에서는 아직 경호선사가 이름이 꺼렁꺼렁하잖아요. 그래서 공주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어디로 와요? 해인사로 와요. 자꾸 취조하러. 이게 잘못된 거. 그리고 이 야마모토 순경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원산에 있는 수비대의 순경이다. 지금 이게 헷갈리죠, 전부 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서 새겨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때부터 경어의 행로는 구척장신, 비승비석의 풍채를 꾸며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때에는 맨발 백주대로를 막 활보해. 그렇게 못하게 예단을 맞으면서도 몰래 열심히 집신을 삼는 것을 배워가지고 집신을 삼는 그러한 습관을 일찍 익혀놨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시장바닥에서는 안 팔으니까 본인이 다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했는데 어떨 때 바빠서 못해. 여분이 없어. 그러면 맨발이죠. 그 얘기요. 살 곳이 없으니까. 파는 곳이 없죠. 너무나 구척장신이라. 그래서 경어는 후일에 최고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구척장신으로 그걸로 게다가 수족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커서 버선이나 신발이 도무지 받지를 않아서 시장에 가서 신을 아무리 골라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보통 범인의 것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어는 완연히 익혀둔, 옛날에 익혀둔 집신을 삼는 솜씨로 자기가 신을 집신을 꼭 삼아서 신었고 예병이로 주정자 끝에다가 아까는 고개 달았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연출된 거고 주정자 끝에 경어선사는 항상 뭐를 매달았더라? 집신을 매달았더라. 집신을 매달아서 제자들에게 전수를 해서 해월 스님도 집세기 선사, 또 수월 스님도 집신도사, 이렇게 돼서 두 제자에게 다 그 집신 신는 법을 전수를 했어요. 근데 만공은 안 했어요. 만공은 안 했죠. 그래가지고 미리 사놔놓은 신발에 여벌이 없으니 경화는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맨발인 채로 끝없는 여행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화에 대해서 경화는 어려서부터 작년에 자기에게 꼭 이 맞는 신을 신이 없을 것을 미리 혼자 예상해가지고 그것을 집신 삼는 법을 잘 익혀놓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어집은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분명 이야기 하나 더 있네. 이거 하나 하고 할까? 다양사리 곤대집살림. 이거는 제목은 그 경어 1화에는 경어 1화 48가지에는 다양사리 곤대집살림이고 제가 한 제목은 삭사업. 삭사오면 돈 내고 하는 삭사업 몇 번인지 몰라. 마정령에서 애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용돈 준다고 한 거 그거 삭사업. 또 서산 해미읍에 가가지고 서산 그 어촌마을 어장촌에 가가지고 돼지게 두드려 맞고 삭사업. 에? 이거 김탁 삭사업. 김탁 맞나요? 여기서 드디어. 경화는 1904년 2월 전장암에서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리고 며칠 후 바로 삼소갑산을 향해 북행을 감행한다. 경화는 북으로 향하던 경화는 먼저 개풍군에서 강봉원을 만나죠. 개풍군은 왜 갔다 그랬죠? 두문동. 5월에는 월정사에 당도하고 대방광골 하은경 법문을 마치고 금강산을 거쳐 원산에 다 보내 원산에 당도하여 보내던 열반에 당도하서 보내던 이거 잘못됐죠. 열산에 당도 그가 보내던 열반지는 북한 땅 북녘 땅 끝 함경도 갑산이에요. 가한계 우선 경어가 안변 성황사를 출발하여
북으로 이동하는 행로 중 북쪽으로 가려면 무서워졌어.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대로 그 이동 경로를 잡아가지고 경어의 북녘시를 배열했어요. 그리고 경어의 그 이동 경로를 그 시에서 드러난 13기군을 중심으로 경어선사를 결국은 추적하게 되죠. 왜냐? 경어선사가 북쪽에서 남긴 게 시 외에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것도 김탁이 뭐하다가 져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 김탁이 경어선사 8년 사는 동안에 그걸 모아놨다가 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고마운 일이고. 어찌됐든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렇게 남긴 시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경어선사가 사실은 이게 그 삼수갑산 강계에서만 남긴 게 아니고 그 외에 가다가 남긴 그런 시들이 아마 주지 못하고 안 주고 그 경어선사 배랑에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배랑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모아서 줬기 때문에 이 강봉원에 주는 시도 남아있고 또 금강산 명구도 남아있고 또 제헐성루도 남아있고 또 박영상에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영변 신시장을 지나면도 남아있고 벽동군은 창명학 끝도 남아있고 신기해요 이게. 더군다나 특히 또 그 위영군에 가가지고 송의증을 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누구죠?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준 시도 남아있고 이것들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어선사는 끝내는 밝혀져야 한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밝힐 수 있게끔 이거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는 내가 밝히죠. 내가 밝히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뭐냐. 경어선사가 북녘으로 간 순서를 말하네요. 경어가 시에서 보인 그의 이동경. 경기도 개풍군, 황해도 신평군, 평안북도 희천군. 평안북도 희천군, 평안북도 벽동군, 평안북도 위원군, 평안북도 영병군. 그 남도는 없네요. 그죠? 평안북도 향산군, 평안북도 강계군, 평안북도 후창군. 오 마이 갓. 함경남도 장진군, 함경북도 경원군,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남도 갑상군으로 내려와요. 갑상군이 남도인데 맨 마지막이라 갑상군을 내려와가지고 논문을 진행하고 있죠. 이라는 경어가 1904년 삼수갑산으로 북행을 감행한 지 1년여 지나서 1905년 몇 월달? 1905년 6월달. 북으로 떠돌다가 경가가 강계에 들어서자 경어의 조력자인 김탁이 어디서 만나? 강계 장뚜로벌. 장뚜로벌이라는 개마고원에 있는 길게 뻥 뚫려 있는 고원이야. 허허벌판의 고원을 장뚜로벌이라고 하죠. 경어선사가 지어진 담녀 김탁. 김탁의 호를 경어선사가 담녀라고 지어줬어요. 만나는 장면으로 경어는 이곳에서 김탁을 만나 그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해. 여기 좋네. 여기서 그냥 머무를래 하면서 강계에서 지내다가 그냥 미끄러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김탁을 만나서 거기서 강계에서 6년을 머물게 되죠. 이곳 강계에서 정착하게 된다. 이후 경어는 다시 1910년 강계에서 가까운 갑산으로 거처를 옮겨. 왜? 한일합방이 돼서 무서워서. 근데 사실 이것도 모르고 이거 쓴 거죠. 진짜 몰랐어요. 경선사가 왜 갑자기 삼수갑산 강한계에 있다 갑산으로 왜 옮겨? 그런데 이제 전봉준 장군 나타나면서 이 시를 다 뒤지니까 저절로 나와. 갑산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2년여를 지내다가 1912년 4월에 열반에 들어요. 강계군 정남면 한정돈 장뚜러벌에서 장평동이야 거기가. 을 지나던 때 1905년 이때 경어의 나이는 57세. 강계군 정남면 한전동에 사는 시골 선비 누구 담녀 김탁이 경어보다 3살 어려 54세. 이 지방의 유지야. 마침 고향 마을에서 10열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탁은 한전동에 사는데 한전동에 사는 게 아니라 김탁은
장평동에 살아요. 장평동에 사는데 여기는 한전동이죠. 종남면 한전동. 한전동의 글씨를 보면 한가로울 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장평마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장도로에서 경허는 1903년에 북행을 떠나가지고 오이원 지방으로 떠돌다가 그 유원 지방에서 떠돌다는 얘기는 왜 썼냐면은요. 이것도 또 전봉준 나타나니까 알게 된 건데 위원에서 4개월을 머물러요. 다른 데서는 안 머물러요. 다른 데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위원에서만 4개월을 머물러서 왜 4개월을 머물렀는가? 이것도 사실은 이때도 몰랐죠. 성의증이를 만나려고. 성의증이는 경허선사의 친척인데 거기가 그 여산송시에 집성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나기로 돼 있어가지고 만나려고 그러는데 못 만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떠돌고 있어요. 어디서? 오예원 지방에서. 이택룡이다. 이택룡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신세를 짓는 거죠. 거기 오연. 그래가지고 오연 지방을 떠돌며 보내다가 왜 따르던지는 몰랐어요. 다시 또 북쪽으로 발걸음을. 그의 발걸음이 온 것은 북녘 땅끝 함견도 갑산 강계 그게 아니고 갑산도 그 뒤에 간 걸 몰랐지요. 강계죠. 그가 강계 땅을 지나던 1905년이 거의 다갈 무렵은 아니고 여름이 다갈 무렵이었죠. 6월이니까. 어느 날이었다. 이때 경허는 도리어 북청을 여기서 이제 막 거기서 그 한전동 이 장두벌에서 어디서 그 주막에서 술 먹다가 안악을 희롱해서 엉덩이 쳤다고 옆에 있는 청년들이 경허선사를 뒤지게 패는 걸 김탁이 요란한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까 노인이 죽어가. 그래서 말려. 그래서 보내고 어르신 보니까 그냥 이 안광이 막 지배를 철해. 그래서 아유 어르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그냥 경허선사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지금 삭싸움에 네가 왜 말려? 남의 삭싸움에는 네가 왜 끼어들어? 가던 길이나 가지. 해가지고 그냥 화를 내니까 이 김탁이 뻥쳤어. 그런데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어르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를 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어디로 가시오는지요? 혹시 가실 길이 없다면 저희 집에 좀 가시지요 라고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갈 곳도 개뿔도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헛기침을 킁킁 해다면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라고 하면서 가다가 어르신 조남이 누구신지 하니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내 이름은 박난주여가 튀어나왔어.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왜? 거기에 써있잖아. 이택룡에게 쓴 시에서 남아가 이름이 없으면 부끄럽다고 써있잖아. 이름 아직 못 적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그랬어. 그래서 이때 도리어 목청을 듣고 왔다. 그 다음 뭐요? 아이고 씨.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미친놈이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길이 나갈 것이지. 네 갈 길이 나갈 것이지 괘씸하가는데 이놈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너는 남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찌 삭싸움이나 하면서 쓸데없는 참견을 하려고 하나. 이 삭싸움 내가 하는데 고맙게다게 인사는커녕 욕설 섞인 호령부터 하니 사지에서 구사일생으로 구해낸 노인을 김탁으로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허의 삭싸움이라는 말도 품삯을 내고 받는 삭싸움. 경허선사는 자기가 돈 내고 지금 술 사 먹으면서 삭싸움을 만들어 놨어요. 역경계의 피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북녘 땅에서도 어김없이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삭싸움이 바로 경허가 준비된 의도이된 것이기 때문에 담녀 선비는 뭔도 모르고 그냥 삭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안으로부터 치밀어오는 화를 달래며 경허의 얼굴과 행색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풍채도 드물게 보는 괴력이고 또 이 개의한 걸무리 같아. 강계 선비 김탁은 그만 경허의 매력이 돼가지고 비범한 인물 경허에게 이거 어르신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희 집 누처로 가시겠어요? 혹시 갈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하면서 동행을 하니까 경허선사가 그냥 뭔 얘기는 참 하면서 따라가 뒤에서. 그래가지고 김탁이 다 뒤를 저벅저벅 따라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길을 걸으며 법담을 하는. 뭔 법담은 집에 가서 법담했겠지. 집에 가서는 밤새는 줄 모르고 법담해요.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서 나오네 또 밤이 새도록 줄 모르고 그날 밤을 밝히면서 또 법담을 해.
경어의 일거수 일등에 일거 일등에 도취했어. 누가? 김탁이 호딱 반했어. 김담여는 계속 방난주로 행세하는 노승 경어를 받들어 보셨다. 이 주자도 이런 주자를 쓰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울 주자, 전주 주자, 그 고울 주자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것도 쓰고 있더라고요. 배주자도. 그래서 방난주로 행세하는 노승 경어를 받들어 보셨다. 경어는 김탁이 집에 가 신세를 지면서 방성들여 거기서 오시중을 들어주는 김남자의 부인 박씨를 개수씨라고 부르며 한 집안처럼 지내며 드디어 며칠 지나자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경어선사를 뭐로 해줘? 용포제 사당을 만들어 주지요. 이렇게 돼서 이 경어선사가 이 삼수갑산 가안계에 머물게 된 그러한 인연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요. 또 있어? 아이씨. 어느 날 경어는 부인 박씨에게 개수님은 여기 가안계에 살 뿐이 아니고 장차 충청도 수덕사 혹은 천장암 근처에 가서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경어의 예언대로 훗날 일사오때 때 김탁의 부인과 그의 아들은 남으로 일사오때를 하는데 가서 머무른 곳이 어디더라? 머무른 곳이 바로 수덕사 근처에서 있었어. 지금은 어디에 살더라? 호흥성에 살더라. 이곳 남한에서 머물며 살다가 그 아들이 10년 전에 사망했는데 그 아들 이름이 김홍국이에요. 김홍국이가 또 누구를 찾아와? 누구지? 그 왜 석천호수 옆에 있는 석천호수 옆에 있는 그 석천 뭐야 그 이름이 거기서 강사로 있는 분 있죠. 그래서 김탁, 김점 경어는 그분들은 직접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이 김담여의 손주 장손이 김홍국이가 수덕사 갔는데 푸대접 받고 쫓겨났대요. 경어는 이 김탁의 댁에서 김담여 등 여러 유생 선비들의 도움으로 유생 박난주 선생으로 접장이 돼서 용포제라는 서당을 개설하고 그 마을 일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일대 조처해서 거침없는 시담을 돋구면서 시흥을 돋구면서 대자유인으로 유유자적하는 나라. 이것도 몰라서 하는 말이죠. 뭘. 어쨌든 거기 유생들을 26명을 사귀고 거기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요. 유유자적은 무슨 유유자적. 아이고 여기서 끊겠습니다.